자, 알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였고요. 그 게이트웨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게이트웨이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의 정답은 5번. 2번의 정답은 2번. 자, 1, 2번에선 틀리시면 안 되죠. 3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4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의 정답 5번. 미소가 빵빵 나와요. 6번의 정답 2번. 7번의 정답 3번. 8번의 정답 2번. 9번의 정답 2번. 10번의 정답 4번. 11번의 정답 3번. 마지막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거 빈칸 추론부터 이제 내용이 좀 EBS가 어려지기 시작하는데 앞에까지도 수월했다라면 좀 쉽진 않았을 겁니다. 일단 계획은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적 같이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계획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도 숙제야. 안 한 애들 2명 있던데 양심적으로 찔릴 거다. 계획도 숙제입니다. 자, 일단 같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Aniner Ostrom found that. 자, 이 사람이요, 데디아를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해요. 그죠? 보니까 there are several factors critical to bringing about stable institution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commons. 자, 일단은 common이란 표현 앞에 이렇게 더가 붙이면요, 또 공유의 물건, 공공재란 뜻이거든요. 적어볼까요? 그래서 보면, 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요인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보니까, 뭐 하는데 중요하냐면, bringing about은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야기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 bring about은 cause라든가, lead랑 똑같은 표현이죠. bring about. 그래서 stable,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죠? 중요한 요소 몇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그 해결은 뭐에 대한 해결이냐면 공공재 문제에 대한, 그죠? 안정적으로 제도라는 건 이제 어떤 법적인, 그죠? 그런 규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런 제도가 해결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소재관님이 나왔죠. 뭐예요? 공공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he pointed out,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이제 그녀는요, 뭐라고 이제 좀 이렇게, 초점을 뒀냐면 the actor affected by the rules for the use and care of resources must have the right to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투부정사가 아마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실제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the right이라는 권리를 수식할 겁니다. 보니까 이제 뭘 언급했냐면 자, 행위자입니다. actors는 배우는 아니겠죠. 뭐 여기서 영화, 필름 관련된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사용이란 것은 공공재 사용이야. 그래서 공공재 사용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행위자들.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원이죠. 공공재 자원이 될 거예요. 여기서도요. 그죠? 공공재 자원을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돌보는 것에 대한 그런 규칙에 영향을 받은 자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병렬인 거거든요. 더 플러스 지금 명사 and 이렇게 명사 병렬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를 사용하고 그거를 잘 케어하는 거, 그죠? 그것에 관련된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공공재라는 건 분명히 누군가 사용자가 있을 거겠죠. 그죠? 이거를 이 지문에서 지금 행위자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은 뭐야? 행위자는 어떤 권리가 있다. 그런 건데 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빈칸 다음에 내용 좀 보려고 보니까요. For that reason이라 그래서 어떤 단서가 보이니? 이 우리가 빈칸 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거야. 그죠? 심지어 should라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키 센텐스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와 같은 뭐와 같은 권리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The people wh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 of users. 자,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리고 control, 조금 통제하는 그 사람들은요. should also be user. 자, 사용자가 되어야만 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거는 얘들아 실질적으로 and or이란 건요. 사용자가 되고 또는 사용자가 되거나 얘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뒤에 있는 얘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사용자 이 실질적으로 얘들아 그러면 지금 그 사용자를 행동을 감독하는 이 감시하는 사람은 누구게 되겠니? 조금 상상을 해봐. 공공재를 사용하는 이 행위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 당연히 정보 관련자들일 거 아니야. 그죠? 왜? 정보 관련자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룰을 만들잖아. 장치를 만들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 관련자들은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되기도 해야 되고요. 그죠? 왜냐면 사용해봐야 알 거 아니야. 그 공공재를 지들도 사용해봐야 그거를 통제하고 모니터하는데 좀 더 이로울 거 아니야. 그렇게 되어야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용자이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되어야 된다. 최소 사용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have been given mandate by all users. 자, 모든 사용자. 자, 위임이란 거 별표 치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mandate. 사실상 요거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잘 문제를 풀었다면 빈칸 추론을 하실 수 있는 거였고요. 자, 모든 사용자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be given은 받은이에요. 주어짐을 당한 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하면 정보 관련자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지들 자체도 행위자가 되거나 최소한 행위자가 되거나 두 번째, 그죠? 행위자가 되고 그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는데 그럼 뭐 할 권리야? 여기서 여기 잘 봐보세요. The actors. 이 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주어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행위자는 그 이 규칙에 영향을 받은 자들 자체, 이 행위자 내에도 누가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야? 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 정말 진짜 그 공공재를 사용하는 행위자도 될 수 있지만 밑에서 뭐라 그랬어? 그 사람 자체도 행위자가 사용자를 행위자라고 똑같은 맥락인 거죠. 사용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실질적으로 actors가 내포하고 있는 거는 진짜 순수한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행위자. 우리 시민이라 생각하면 좀 쉬워요. 시민이 되던가 아니면 플러스 정부 관련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얘들아, 시민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거? 뭐 할 권한을 갖다? 시민이 공공재에 대해서 공공의 것인데 시민 개개인이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actors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일 거야. 그리고 심지어 졸라 강한 의무인 must라든가 should 같은 표현 쓰거든요. 그러면 정보 관련자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그럼 이 관련자들은 뭐 해야 되냐? 결국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지들도 당사자가 되거나 이제 우리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건 뭐야? 시민들이 투표로 인해서 이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럴 권한을 준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1번 볼게요. Participate in decisions to change the rules. 자, 그러한 어떤 규칙들, 그죠? 규칙들을 바꾸는 것에 대한 그런 결정에 참여한다. 실질적으로 뭐 규칙을 바꾼다는 건 입법자들 같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부합합니다. 뭐 때문에?
위임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든 사용자에 의해서 위임을 얻는다. 그건 뭐예요?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임을 얻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규칙을 바꾼다. 그것을 결정한다.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Claim individual ownership of the resources. 그 공공재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한다? 개인의 소유권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공공재 자체가 무슨 개인 거야. 국가 거지. Use those resources to maximize their profit. 그들의 이윤을요, 그죠? 최대치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공재 자원을 사용하는 권한? 이윤 최대치? 아니에요. 모니터하고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위임이 필요하다고. 그죠? 근데 그 위임은 어떤 위임? 룰을 좀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위임. 그죠? Demand free access to the communal resources. 자, communal, 거를 일상적인 communal 적어볼까요? 통근이란 뜻도 있고요. communal. 통근 자체가 일상적인 거죠. 매일의 일상적인.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뜻으로는 소통하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 더 적어볼까요? 다의어인데 혹시 밑에서 커뮤얼 나왔나요? 이거 별표를 좀 치셔야 될 문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안 나왔니? 네. 딱 중요하게 언급하진 않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뭐 일상의 자원들에 아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권리, 매일매일의 자원에 버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자원이잖아. 공공재잖아. 그죠? 개인의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일상의 resources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Request proper distribution based on their merit. 자, 그들의 어떤 메리트, 장점, 그죠? 그들의 이익에 기반을 둔 어떤 적절한 배분. distribution은 배급이라든가 배분을 뜻하죠. 나누는 거. 적절한 배분을 요청할 권리. 개인의 이득, 그들의 이득을 위한 배분을 요청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변화하는데, 그죠? 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1, 2번을 하진 않겠습니다. 4번 별표 치세요. 4번. 물론 맞을 수는 있으나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될 표현이 있어서 4번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그래서 니네 뭐지? 콧물 감기 걸리는 없어? 아, 선생님이 더러운 얘기 해도 되지? 밥 다 먹었지? 더러운 얘기 좀 할게. 선생님이 2년 전인가? 엄청 심하게 코감기가 걸렸는데, 코감기도 종류가 코 막힘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콧물 쪽으로 이제 엄청 심하게 코감기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동네에 있는 병원이랑 병원 다 가보고 약이랑 것도 많이 먹어봤는데 안 나서, 그래서 뻥을 치고 진짜 한 달 동안 콧물이 계속 났거든. 근데 그 콧물도 종류가 많은 거 알죠? 근데 얘는 물코야, 물코. 그냥 찍찍 그냥 계속 흘러. 그래서 직업을 또 선생님이잖아. 더군다나 2년 전에 다행히 마스크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스크 안에다가 콧구녕에다가 휴지를 2짝을 한쪽에서만 나는 게 아니야. 또 2쪽 다 나. 하나하나 막았어. 막고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해줘야 되니까,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연락이 하고 있었는데 하필은 그날따라 고3 그 이제 겨울 특강처럼 고3 90분짜리 수업이었어요. EBS 이제 모의고사 막 문풀 해주는 거였거든. 근데 아씨 그날따라 애들이 다 집중을 너무 잘해서 막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열의저를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 근데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 중간에 자를 수가 없는 거야. 이 영상은 선생님 어디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입안에 마스크 안에 휴지가 돌아다니는 거지 하나가. 근데 이거 위험하다는데 조금 거슬러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할 만은 하겠더라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이 또 빠지는 거야. 입안에 이제 마스크 안에 이제 그 휴지가 돌아다니는 거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수업이 한 30분 남았더라고. 그래서 어떡해, 30분은 채워야지. 프로의식이야. 이거 약간 직업적인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건데 30분 동안 입안에 휴지와 함께 어쨌든 수업을 끝냈어. 그때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그 뒤로 콧구멍에 휴지를 꼽진 않아. 뭐 어쨌든 갑자기 그 생각이 겨울이 되니까 떠오르네요. 선생님이 한 9시쯤 되면요 이제 목소리가 가라앉거든요.
이제 선생님도 목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약간의 쇳소리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자, 4번 같이 보겠습니다. 4번 내용을 조금 같이 뜯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Given the perceived shift in recent decades. 자, 최근에 수기 10년 동안에 인지된 그런 변화를 고려해 보면, 자, given 다음에 원래 that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거 독립분사 구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that 이하를 고려해 보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최근 수십 년간의 변화를 고려해 보면, 적어도 이제 서구 사회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From an industrial to post-industrial society. 자, from A to B 구문이에요. 그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면 산업 사회부터, 그죠? 여기 지금 사회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 사회부터 산업화 이후의 사회까지의 변화를 한번 고려해 보면 이래 되는 거지. 자, post 한번 적어볼게요. after 뜻이 있습니다. 뭐 산업 사회 이후, 산업혁명 이후. post industrial. 그래서 그런 변화를 고려해 보면요, 계속된 의존이래. 그죠? 근데 누구의 의존이냐면 요거 얘들아 잘 봐. dependence 다음에 of가 나오면요, 이 의존을 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pendence 다음에 뒤에 쭉쭉쭉 보니까 막 on이라든가 o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에 대한 의존이야. 다시 말하면 누가 뭐에 대한 의존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이거 막 또 꼬여서 해석하지 마시고. 자, 정보, 경제, 기업이 뭐에다가 의존을 하냐면요, 물질적인 어떤 infrastructure. 자, infrastructure는 건 기반 시설이거든요. 도로, 항만, 뭐 이런 이제 교통 이런 것도 다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요 물질적 기반 시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적 기반 시설에 이제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manipulating of a physical object. 자, 이거 있잖아. 그냥 이거 물체라고 해요. physical object 자체를 막 또 끊어서 해석하려 하지 말고, 물리적인 형체, 물체예요, 물체. 사물입니다, 사물. 사물을 manipulating, 조작하는 거죠. 사물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계속된 이런 의존은이라고 해서 실제로 dependence가 주어고요. 굉장히 놀랍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정보, 경제, 기업은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뭐야? 정보를 소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거, 그죠?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이윤을 또 얻잖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근데 카카오톡은 여기에 대한 예시가 아닙니다. 왜냐면 카카오톡 자체는 매테리얼은 없잖아. 물건은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 물건에 관련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한 가장 이제 적합한 예시라고 보면요, 뭐 의류 쇼핑몰 정도? 참고로 팜이라는 건요, 큰 회사, 기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회사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 물건이 있어야 돼. 그죠? 왜냐면 두 가지를 지금 또 강조하거든. 여기서 물건, material, 또 여기서 물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정보 경제 기업이라기보다는 물건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의류 쇼핑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놀랍다. 의존성은 굉장히 놀랍다.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이런 물질적인 거에 이렇게 의존하는 건 굉장히 놀라워. It's not paradoxical. 자, 역설적이지는 않지만, 만약 역설적이지는 않지만, 자, 요거 별표 쳐볼까요? Not paradoxical. 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충분히 위에 선생님 설명한 것으로도 요거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수 있거든. If not paradoxical이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게 역설적이지 않다면, 최소한 역설적이지는 않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놀라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역설적이진 않아, 이거야. 맞추신 분에게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맞추신 분에게는 선생님 금요일날 단어 빼드리겠습니다. 의욕이 좀 불타오르나요? 조금 쉽게 접근해 줄게. 앞에 같은 상황이 역설적이지 않다면 굉장히 놀랍다는 건데요. 일단 왜 역설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 역설적. 이거를 좀 해소하면 돼요. 역설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야? 상반되거나 뭔가 수능적이지 않고 조화롭지 못하고 그런 걸 역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혹시 발표할 수 있는 친구 있니? 실제로 서인천 건가요? 작년인가? 이 시험에서 여기가 빈칸 출연이었거든? 고3 시험이었습니다. 내신 시험. 없으면 그냥 선생님이 할게요. 없어요? 자, 일단 역설적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요. 야, 니네 있잖아. 니네 기업. 니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수단으로다가 돈을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니네가 물건이라는 게 왜 필요해? 물질적인 게 왜 필요해? 그래서 역설인 거야. 이해됐어요? 정말 카카오톡처럼 이런 정보 서비스만 제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인데 물건이란 거 필요한 것 자체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왜 물건이란 게 왜 필요하지? 니네들? 정보경제 기업인데? 이게 역설적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도 그럴듯하다라는 거야. 놀랍다는 것은 놀라 이게 아니고 그럼 이런 의정도도 그럴듯하네? 이 정도 의미야. 이해됐어요? 그죠? 조금 다소 함축적인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Despite repeated claims that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 information society is displacement in our economy of materials by information. 자, as 이 사람이 언급했듯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that 이하라는 어떤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장이냐면요. 자, 정보 사회의 어떤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defining 별표 치세요. 결정적인 이런 뜻이 있죠. 정보 사회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런 물질적인 경제에 뭐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이거 displacement 대체되는 게 바로 그 특징인데 이렇기 때문에 paradoxical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빈칸 추론이었던 게 뭐냐면 요걸 보고 요거를 유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 그럼 봐봐,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있잖아, 정보사회라는 것은 정보사회의 아주 큰 특징은 정보기업으로 보셔도 돼요. 정보기업의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뭐야? 물질적인 어떤 원래 경제라는 건 뭐야? 뭘 사고 팔고 돈이 돌아가고 이게 물질적인 경제가 실질은 되게 보편적인 건데 그게 어떻게? 정보에 의해서 대체됐다. 정보가 그걸 대체했다. 이제 그렇다는 어떤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언급했듯이, 또는, in the even more concise and memorable word of MIT professor, 이 사람 이제, 이 교수님의 어떤 더 간결하고, concise는요, 간결한, 명확한 이런 뜻이 있죠. 더 간결하고, 더 이 임팩트 있는 그런 단어는 바로 뭐냐면 자, inevitable shift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 그죠? 뭐부터 뭐로? 원자에서 비트로의 어떤 피할 수 없는 변화. 자, 그럼 또 문제입니다. 원자와 비트는 왜 나온 거지? 원자는 뭐의 지금 대표적인 상징이야? 얘들아 이거 잘 봐.
지금 물질 기반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엄빠들 세대만 해도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는 없어. 그죠? 근데 그래 정보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나타나는데 그죠? 그죠? 근데 아직 여전히 물질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거기서 지금 이제 의심을 하는 거고, A텀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원자죠, 원자. 원자는 사실상 이 물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원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로부터 비트란 건 뭐예요? 정보를 소통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알고리즘에 속해 있는 그 비트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의 그런 비트. 그럼 이해되실 거죠? 정보를 뜻하고 얘는 물질, 그죠? 물리적인 거. 그런 거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는, 그죠?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좀 묶을게요. what부터 지금 what has in fact occurs가 약간 삽입절처럼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죠? 실제로 일어났던 그 무엇인 요거는 이 정도까지 이제 해석이야. 실제로 일어났던 그러한 그 무엇인 요거는 이러한 변화는 아주 어디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증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에 있어서 엄청난 증가냐? 증가라는 말. 정보에다가는 정보 증가라는 표현을 쓰진 않을 거거든요. 그죠? 1번 보실게요. Our dependence on spatial perceptions. 자, spatial. 공간적인 이런 뜻이죠. spatial, space에서 파생된 어원입니다. space. 공간. 자, 우리가 공간적인 인지에 의존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향상, 엄청난 증가, 엄청난 증가이다. 이런 변화가 공간이 아닌 거죠. 공간적 인지는 아니고 the monopo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monopolization, 독점이죠, 독점. 독점이 더 많아졌다? 독점이 아니죠. 디지털 기술에서의 독점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정보화 사회인데 물질적인 게 거기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그죠? The amount of personal data we share online. 우리가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정보의 양에 있어서 증가했다? 개인적인 정보의 양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our interaction with our physical environment. 자,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다가 우리가 더 상호작용하고 거기에 더 맞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증가가 있었다. 물리적인 환경. 그죠? 피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 아무리 정보가 사라고 하더라도, 그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정보랑 물리적인 어떤 그런 물건 같은 거를 다 우리는 활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호작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부합한 표현이고요.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business world. 자, 어떤 사업계에 있어서, 그죠? 사업계에 있어서 경쟁적인 환경? 사업가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들 사이에서의 경쟁적인 환경이야? 이 회사 엄청 경쟁적이고 이런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고, 그래서 요거는,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생각해봐라. 극단적인 예를 들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를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쇼핑몰이 있었니? 없었죠.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사실상 있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사물의 증가가 더 생겼다라는 거야. 이때는 정보조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입는 거 입고 깨서 입고 그러셨잖아. 옛날 어르신들은 막 빌려서도 서로 동냥해서 입고. 근데 요즘 어때요? 정보가 너무나도 출중하다 보니까 빵꾸 나더라도 그냥 버려 또 사면 되지.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물건이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말은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글이었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9번 맞은 사람. 야, 9번 맞은 사람 이거 독해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없나요? 다 전멸이 있어요? 와, 한 명 있어요? 내가 상승세 타고 있다 했잖아. 그치? 뭐 아니야, 보여. 자, 9번 보시겠습니다. 요것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물론 당연히 주어진 문장 맨 끝이긴 한데요. 맨 끝에부터 볼게요. 맨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막 뭔가 설명을 하고 결론을 짓는 구간인가 봐. 그러므로 we appear to have a case where the 6 and 7-year-old children's experiments were directed by theory and when the data didn't fit the theory, the children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는요 어떠한 사례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뭐 개소리야. 그냥 사례가 있다라는 거지. 제발 이런 거 낚이지 마. 어떤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6세에서 7세 정도 나이의 아이들의 실험이 그죠?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 그죠? 이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6세, 7세들은 어떤 이론이 있나 봐. 지들이 갖고 있는 이론이 굉장히 근데 지대한가 봐. 근데 그 이론에 대한 이제 이론과 관련된 데이터 그들이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만약 그 이론 지들이 갖고 있던 그 이론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근데 읽고도 난 좀 감이 오거든. 아이들이 6세 7세야 어떻게 하겠니? 그걸 계속해서 연구해서 파겠니? 아니 난 포기하고 딴 거 하겠지. 난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거 딱 봤을 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실 때 실제적으로 어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야? 얘네들 대상에들 설명 나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죠. 그죠? 자, 볼게요. In their research, 요 닌겐과 요 닌겐의 어떤 연구에서는요, 이 사람들이요, 뭘 보여줬냐면 어떤 연구. 자, theory readiness of experiment. 실험 의존 이론입니다.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라든네스라는 건요. 선생님 그럼 디펜던스랑 바꿨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막연한 의존이라면 얘는요. 조금 집착적인 의존이야. 약간 뉘앙스가 달라. 그래서 요거를 요 단어로 대체하는 거는 굉장히 어색해요. 영어에서. 어쨌든 실험을 할 때 이론에다가 의존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So they asked the children to balance wooden blocks on a narrow metal rail. 자, 이 연구원들은요, 그죠? 아이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죠. 뭐 하라고? 어떤 좁은 금속으로 된 그런 철도에다가 뭐 나무로 된 그 나무 블럭을 좀 균형 맞추라고 그렇게 요구했대. 자, 금속으로 만든 그럼 철도가 있는데요. 요 위에다가 아이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나무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야. 그죠? 나무 블럭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한 문장 더 보면요. A number of the blocks had their weights evenly distributed so that they balanced at their geometric center. 그래서 그 상당수의 많은 그 블럭들은요. 그러니까 블럭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블럭 줘놓고 자 이거 탑쌓기를 하세요. 금속에다가 여러 개를 다 위에다 쌓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블럭들은요. 실제로 그들의 무게가 어떻게 아주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되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에 보어죠. 목적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나무 우드 이제 이 블럭의 무게가 굉장히 균등하게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균등한 무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 소댓은 조심하셔야 돼요. 소댓이 붙어 있을 때는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도 가능하지만 그래서라는 결론을 도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요, 그죠? At their geometric center.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의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중심으로다가 균형을 맞출 수가 있었대. 자, 균형이 맞춰질 수가 있었대. 자, 다시 말하면 균등하게 지금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거 잘 쌓고 또 잘 쌓고 하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근데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좀 복병인데, 근데, 다른 블럭들은요. 선생님 근데 왜 계속해서 읽는 줄 아세요? 원래 선생님 한두 문장 읽고 빡 때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왜 계속 읽게? 실험인데요. 블럭의 특성이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왜냐면 other blocks라고 지금 이거를 선생님 봐버렸거든. 그래서 다른 블럭은 이라고 해서
무게가 균등하게 실려있는 블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블럭도 있나? 뭔가 그렇게 조금 호기심이 가기 때문에 한 문장 정도 더 읽어보는 겁니다. 다른 블럭들은요. 보이든 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무게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어디? 그 블럭 한쪽 끝에.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They balanced far off center. 자, 중심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균형이 잡혀졌다라는 거죠. 사실상 무게가 균등하게 골고루 되어져 있다면 무게 중심은 당연히 가운데겠죠. 여기에 올리려고 생각해보면.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블럭이라고 지금 설명됐던 제 특징들은 어떤 블럭이야? 지금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디 쪽에 한쪽 끝에 무게가 이렇게 그죠? 실려있는 그러한 블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블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세, 7세 가볼게요. 6세, 7세 어딨냐? 라고 째려봐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심히 보시면 되겠죠? 자, 요런 이제 실험의 특징이 있고요. 6세와 7세 아이들의 상당수들은요, appear to have adopted a strong theory. 아주 강한 이론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택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인 것보다요, 선택을 한 게 이전이기 때문에 완료 to 부정사 썼죠. 그죠?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론. 이 그럼 강력한 이론인 게 뭐냐? 유추하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 위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그러한 중심. 기하학이라는 어떤 도형이죠. 그죠? 기하학적인 중심에 관련된 띠오리는 어떤 띠오리냐면 사물의 중간에 어떤 강한 중심을 잡을 힘이 있어. 이러한 이론이 있는 거겠죠. 기하학적인 센터라는 게. 그죠? 그래서 강한 그러한 이론을 이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뒤에 또 한번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래요? 중심에서 균형이 잡혀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이론. 그러니까 강한 이론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심에 모든 이제 밸런스의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여기서 placed the block on the rail on their centers. 중앙 쪽으로 맞춰가지고 철도에다가 그죠? 그 블럭들을 두었대. 그죠? For ordinary blocks. 자, 아주 평범한 그런 블럭은요. 자, 평범한 블럭이라고 하면 얘죠. 무게가 균등하게 막 그 이제 골고루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러한 블럭. 얘 같은 경우에는요, the data came in well for the theory. 자, 이러한 이론에 굉장히 잘 부합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 그죠? 근데 그러나 이제 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The theory didn't work for the unbalanced blocks. 그런데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블럭에게 있어서는요, 얘죠. 얘는 무게중심이 끝에 있거든요. 그죠? 불균형을 가진 블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균형을 갖고 있는 이런 블럭에게 있어서는요, 그 이론이 부합하지 않았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So most of these children held to geometric center theory and put the unbalanced block aside as impossible to balance.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상당수들이요. 아이들의 대부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그런 중심이론. 모든 형태, 모형은 중심에 그게 있다라는 거. 그죠? 기하학적인 그런 중심이론을 고수했고, 자, held to, 뭐뭐를 고집하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죠. 그걸 계속 고수했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했다고? Put unbalanced blocks. 이 균형이 잘 안 잡히는, 중앙 쪽으로 균형이 잘 안 잡히는 불균형의 그런 블럭들을 put aside, 제쳐놨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좀, 이게 안 되네? 던져놓은 거죠. 그죠? 근데, 균형 잡기 좀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제쳐놨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s라는 표현이 impossible 되면 things가 뭐 사실 생략되어 있다. 뭐 때문에, 뭐로써 제쳐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균형 잡기에 좀 불가능한 그러한 것으로서 제쳐놨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쳐놨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했다고요? 아이들은 제쳐놨다. Lost interest in balancing the block to build the tower. 자, 타워를 짓기 위해서, 그죠?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이 블럭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흥미를 잃었다? 이걸 그만뒀다라는 거야? 아니야. 제쳐둔 거는 얘를 제외하고 딴 거 갖고 또 계속 쌓은 거야. 그래서 그만뒀다. 이런 흥미를 잃었다 개념이 아니고요. Adjust the data by not including the unbalanced block. 자, 균형 잡히지 않는 불균형의 블럭들을요,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바로 뭐야? 제쳐둔 거죠. 그죠?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적용시켰대. 그죠? 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야? 중심에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춘 힘이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정보. Try to learn how to distribute the weight of the blocks evenly. 자, 그 이제 블럭들의 무게를 균등하게, 그죠? 골고루 그렇게 배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노력했다? 아니죠. 제껴놨습니다. Ask the adult for help to find the right spot to balance the block. 블락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알맞는 부위를 찾고자 그렇게 도움을 어른들에게 요청했다. 도움을 요청한 적 아니고요. 없고요. Adopted a new theory to find a way to balance the unbalanced block. 자, 균형 잡히지 못한 불균형한 그런 블락을 균형 잡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을 선택했다? 새로운 이론 아니죠. 그죠? 정답이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죠? 제껴놨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궁금한데 12번 맞은 사람. 네, 이상한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한 명씩 맞춰주네요. 12번 별표 좀 치실까요? 진짜 선생님 봤을 땐 이번 여러분들 숙제 중에 아마 12번이 가장 헬구간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근데 니네 있잖아 고3 요거 EBS 좀 쉽진 않지. 근데 하나 희소식이 뭐냐면 니네 1, 2월 EBS로 굉장히 훈련이 되다가 3월에 딱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는 진짜 씹딱 뿌리고 학교 교과서는 진짜 거저고 고2 모의고사 3월 모고 딱 쳐보면요 웃으면서 풀어 그냥 진짜야. 대신 열심히 잘 풀어야 돼. 그냥 대충 풀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복습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분명히 3월달 모의고사 때 순조로우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못지않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맨 마지막에 지금 빈칸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주어진 문장부터 볼게요. This means that. 자, 이것은요 that 이하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앞문장이 중요하죠. 앞문장에서 어떤 행동이라든가 뭘 했나봐. 근데 그거는 뭘 시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If one wants the two halves to look alike. 자, 두 개의 절반이죠. halves는요 원래 half인데요. 두 개이기 때문에 halves라서 F를 VES로 바꾼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반절이 똑같아 보이게끔 그렇게 누군가가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거겠죠. 두 개의 반토막이 똑같이 보이려면 뭘 해야 돼? 라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반토막을 똑같이 보이게 하고 싶은가 봐. 위에서. 그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위로 올라가 보실게요. 자, 보시면 The force of gravity dominating our world makes us live in an anisotropic space. 자, 중력이죠. 중력의 힘이라고 하지 마시고 중력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력은 우리가 그죠? 자, anisotropic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등방성. 와, 저 무슨 비등방성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니? 응? 물론 한자 쬐끄맣게 나와 있긴 한데 한자를 좀 해석해보면 이해는 되긴 할 건데 안일비 같지 않다. 방은 방향할 때 방, 성은 성질할 때 성. 무슨 의미예요? 이거 좀 부연성으로 적으세요.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같지 아니하다. 비등방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 위쪽으로 가는 건지 아래쪽으로 가는 건지 성질이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이번 마전고 애들 그 내신에서도 나왔잖아. 항력 그 나왔어. 기억나요? 저항하는 거, 막 추력 이런 거 나왔잖아요. 앞쪽으로 가는 힘은 추력, 뒤로 끄는 힘은 뭐야? 항력. 이런 뒤에 두 명 왜 얘기를 안 해? 그죠? 추력, 항력 이것도 방향에 따라서 힘이 다른 거야. 성질이 다른 거야. 그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통 방향이라고 하면요, 위, 아래, 상하, 좌우 뭐 이런 맥락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힘이 다르다 그거야. 그러한 이제 공간에 우리가 살게끔 한다라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space in which dynamics varies with direction. 자, 이 말이요, 비등방성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즉이라 그래서 설명을 꼭 해주거든. 영어에서는 어려운 표현에 대해서 설명 꼭 해줍니다. 그는 근데 어떤 공간이냐면 이라고 설명을 해. 어떤 공간이냐면 역학관계가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어떤 공간을 비등방성 공간이라고 하는데, 자, 역학관계도 이거 다이나믹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좀 별표 좀 치고 좀 적어볼게요. 역학이란 말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과학적 지문에서의 포함하는 말입니다. 역학관계, 뭐 역학조사 그런 맥락이 아니고 이거 과학 지문이거든요. 과학 지문에서 힘에 대해서 역학관계라는 건 뭐냐면 모든 힘이 작용하는 그런 상태라든가 그러한 공간을 역학관계, 상태라든가 그런 관계, 그러니까 모든 힘이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역학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력, 추력, 뭐 중력, 뭐 위로 올라가는 건 뭐지? 한국말로? 부력? 뭐? 맞아, 부력? 그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은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So, to rise upward means to overcome resistance. 자,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저항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대. 자, 저항이란 건 뭐야?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당연히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끌으려고 막 할 거 아니야. 그 저항을 극복했기 때문에 뭔가 풍선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at is a way of victory. 그것은 항상 승리다. 왜? 저항을 극복했기 때문에 승리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번에는요, to descend or fall is to surrender to the pull from below and therefore is experienced as passive compliance. 자, 이번에는요, 하강하거나 떨어지는 것은, 자, 이번엔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였고요. 바로 뭐에 대한 복종이래. 자, surrender, 뭐에 대한 복종. 자, 떨어지는 것은 아래쪽으로부터의 끌어당기는 힘에 복종하는 거다. 그죠?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복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거겠지. 그죠?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조차도 사실은 중력인 거죠. 그죠? 그러므로 뭐라는 얘기 하냐면,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뭐로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냐면, 자, 이때 엔드 다음에 사실상 얘가 여전히 지금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강하는 것은 뭐로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냐면 아주 수동적인 그러한 compliance라는 건 수능입니다. 수능. 아주 수동적인 수긍으로서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 끄는 힘으로부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복종을 하기 때문에 수능이다. 아주 수동적인 어떤 수능이다. 그냥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는 게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인 거 이해되시죠? 복종이랑 이해되시죠? 그런 말이다. 라고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it follows from this unevenness of space that different locations are dynamically unequal. 자, 요거 보시면요, 이 뜻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는 가주어고요. 데리아가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that 이하라는 것은 이러한 불균형이라고 볼게요. 불평등은 아니고 불균형.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승리라고 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네 복종이라 하잖아.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지금 발생되는 건데도 사실상 공간에서의 불균형이긴 하지. 그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제 뒤따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다른 위치가 역학적으로 같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위치가 다른 것은 사실상 같지가 않다라는 것은 요런 불균형을 따른다. 요런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위치라고 하면요. 이거 질문 이제 두 갈래로 좀 빠지는 질문인데, 얘는 사실상 방향을 나타냈어. 아까 위에 여기까지만 해도,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이라서 방향성을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direction이라고도 실제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근데 다른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위치까지 조금 더 생각의 폭이 지금 넓어진 거야. 당연히 올라가다 보면 위치가 어때? 높아지는 거고, 내려가다 보면 위치가 낮아지는 거겠지. 자,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확장하셔야 돼요. 그죠? Here, the physics can help us. 그래서 물리학이 여기서 우리를 도와줄 거래. 자, 이제 물리적 개념이 나옵니다. 뭐 함으로써? Pointing out that because moving away from the center of gravity requires work, the potential energy in a mass high up is greater than in one low down. 자, 물리학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중력으로부터, 중력 중심이라고 하지 마. 중력의 힘으로부터, 그죠? Moving away, 멀리 떨어지는 것은, 자, 여기가 중력이 지금 포진되어 있죠. 중력입니다.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들이 막 포진되어 있는데, 이거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어떠한, 어떤 일을 요구하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야? 저항하는 일.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중력을 저항해야지 빨리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potential energy. 저번에도 아마 이거 관련된 질문 한 것 같은데요. 짚으실게요. 잠재 에너지 아니에요. potential에 물론 잠재적인 뜻도 있지만, 위치 에너지. 에너지랑 붙으면요, 위치 에너지입니다. 짚으시게요. 앞으로 자주 만나보실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제 방향성에서 어디로 전환이 되냐면 위치적인 개념으로 지금 전환되는 구간이고요. 자, 높이 있는 high up, 높이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 에너지는 훨씬 더 클 거래. 더 클 거래. 자, 예를 들어 위치 에너지를 봤을 때요. 높이 있는 거 그려볼게요, 선생님. 얘가 좀 높이 있고요. 세모는 좀 다소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있는 것에 덩어리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뭐보다 낮게 아래쪽에, 그죠?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덩어리의 위치 에너지. 그럼 이때 원은요, 덩어리가 되겠고요. 마스죠, 마스. 이때 대신 위치 에너지. 그죠? 그거보다는 더 클 거다. 다시 말하면 이 동그라미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얘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얘의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 더 크다로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들 높은 곳에서 사물이 딱 떨어지면 더 아프잖아. 낮은 곳에서 머릿속에 딱 떨어진 것보다 높은 곳에서 뭐 떨어지면 졸라 아프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에너지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visually, 이제 표면상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an object of a certain size, shape, or color will carry more weight when placed higher up. 자, 여기서 보면요, 특정한 사이즈라든가, 특정한 모양이라든가,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는 한 물체는요, 어땠을 때? 높이 있을 때, 높이 두어졌을 때 더 무거울 것이래. 아하, 위치 에너지에다가 부연 설명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무게도 더 얘가 무거워. 얘보다.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 머리 딱 맞았을 때. 그죠? 무거우니까. 위치 에너지 갖고 있는 힘 자체 크니까 높이 있는 게. 그죠? 그러므로 balance in a vertical direction cannot be obtained by placing equal objects at different heights.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좀 도달됩니다. 결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은요, 뭐라 그래요? 똑같은 사물을 다른 높이에, 그죠? 둠으로써 얻어질 수가 없어. 자, 결론이 이제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물건인데, 이번에는 똑같은 물건이에요. 동그라미 위에 있을 때랑 아래에 있을 때, 그죠? 똑같은 지금 동그라미를 높이가 다르게 두면서 우리가 밸런스란 거는 수직 방향에서의 밸런스란 건 맞춰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당연히 똑같지만 얘가 갖고 있는 힘은 다르잖아. 그죠? 자, the higher one must be lighter. 자, 높이 있는 것은, 그죠? 더 가벼워야만 해. 다시 또 어디로 와요? 얘는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거 좀 알지? 방향성으로 봤을 때 높이 뜨는 것은, 그죠? 가벼운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저항으로부터 이긴 거기 때문에 승리한 거다라고 아까 표현했어. 방향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아까 위치 에너지, 위치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높이는 게 무겁고 위치 에너지도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결국은 뭐야? 이거랑 지금 합쳐질 수가 없어. 이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야, 높이 있는 거 너 있잖아. 너 무거운 게 아니야. 방향성으로 했을 때 너 가벼운 거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둘이 절대적으로 부합할 수가 없는 거야. 위치 에너지랑 방향성 에너지는. 이해됐어요? 다시 이제 높이 있는 거는 다시 돌아와. 더 가벼워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 an experimental demonstration with regard to size is mentioned by Langfield. 자, 그래서 어떤 한 실험이 이제 뭐 사이즈와 관련된 한 실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잘 볼게요. If one is asked to bisect perpendicular line without measuring it. 자, 누군가가 지금 뭐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야. bisect이란 건 뭐냐면 이등분하다라는 뜻이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perpendicular이란 건 수직, 그죠? 수직선의 어떤 수직 라인을, 수직이란 건요 세로 이렇게 쭉 이 라인이 수직 라인이라고 해요. 그죠?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수직 라인, 이게 수직 라인이죠, 이게. 그죠? 이건 수직 라인인 거고, 가로는 horizontal. 그죠?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수직 라인을 똑같이 이등분 하라고 그렇게 요구받는다면, 근데 측정하지 말고, 그냥 눈대중으로. 그렇게 요구받는다면, one almost invariably places the mark too high. 그 누군가는요, 거의 변함없이, invariably, 변함없이야. 그 표시를, 이등분한 표시를 조금 높게 그렇게 잡을 거래. 자, 만약 비비안한테, 비비안 이거 이등분 해봐 했을 때, 사실은 여기가 사이즈로 쟀을 때 정확하게 10cm, 여기가 정확하게 10cm인데, 비비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눈대중으로 하면은 좀 다소 이렇게 높게 잡는다 라는 거죠. 이 진짜 실질적인 반이 아니고, 이게 사람들의 지금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If a line is actually bisect, 만약 그 줄이요 진짜로 그렇게 이등분 되어진다면, it is with difficulty that one can convince oneself that. 자, 그렇게 만약 이등분 되어진다면 어떻게 된대요?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대디아를 납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대디아를 보니까 the alpha hat is not longer than the lower half. 자, 위쪽에 있는 반절이요 아래쪽에 있는 반절보다 더 길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납득시키는 건 진짜 어려워. 다시 말하면, 야, 지금 뭐라 그래? 위쪽에 있는 반절이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더 길지 않아. 이게 길어요, 안 길어요, 둘이가? 길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이거를 너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거 여기 좀 얘가 좀 아닌데 좀 이상한데? 여긴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지. 진짜 반은 여긴데.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말 자체는 뭐야? 똑같은 것을 납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자, 사람들은요 두 개의 반절을 똑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약 원한다면, 지금 사람들이야. 이때 원은 아까 막연한 원 여기 나왔어. 이 사람들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 반절을 나누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
좀 더 높은 곳에다가 마크를 했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반절을 똑같이 보이게 하고 싶다면 높은 곳에다가 표식을 해라. 이거거든. 자, 1번. The upper half must be heavier. 자, 위쪽 반절이 더 무거워야만 한다? 위쪽 반절이 더 무거워야만 한다? 무겁고, 뭐, 안 무겁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Equality in weight cannot be achieved. 무게에 있어서 똑같은 게 달성되어질 수 없다. 지금 무게에 있어서의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길이입니다. 길이. 그죠? 무게에 대한 평등이 아니고 one must make the upper half shorter. 자, 누군가는요. 위쪽의 반절을요. 더 짧게 그렇게 만들어야만 한대. 다시 말하면 측정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두 개를 똑같이 보려면요. 약간 자, 위쪽 반절을요. 조금 더 짧게. 이걸로 할게요. 조금 더 짧게. 이렇게 한 8cm, 12cm. 이렇게 둬야지 사람들은 두 개가 똑같구나 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왜? 사람들은 빨간 이게 핑크색으로 그렇게 반절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죠? 그 이유인즉슨 잠재 에너지 때문에. 잠재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 때문에. 위치 에너지 아까 뭐였어요? 높이 있는 걸수록 더 가벼워, 무거워? 무겁다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쪽으로 놔야 얘랑 균형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One needs to obtain horizontal balance. 자, horizontal balance는 절대 아니고요. horizontal은 가로예요, 가로. 그죠? The balance of directions should be considered. 방향에 대한 어떤 균형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된다? 방향에 대한 글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은요, 위치 에너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어려웠지만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